원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는 연일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단독 가동, 국회법 개정안 발의 등 입법 속도전을 펼치면서 여당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로부터 여당의 원내 협상 전략을 들어봅니다. 배준영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척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과 부족의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 원내수석 부대표 맡으셨어요. 원내수석 부대표 맡으신 소감 그리고 현재 야당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계신지도 함께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여소야대 상황인데요. 특히 그 야당이 헌정사를 정말 다시 쓸 정도로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에 실무 당사자를 맡다 보시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5월 30일 날 시작했는데 벌써 몇 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 첩첩산중인 것 같습니다. 네. 식사는 하고 다니시죠? 밥은 먹고 다닙니다. 그러세요. 제가 걱정됐어요. 혹시 못 감사합니다. 드실까 봐. 네네. 자, 네.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 개최 등에 반발해서 국회의사 일정을 전면 보이콧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 의지가 없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면서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는데 일단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 개최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며칠 늦춘다고 달라진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달라질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네. 먼저 민주당은 협상에 대한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확인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희는 법사위를 저희한테 주면은 과방위라든지 운영위를 포함해서 저희가 얹어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분명히 했고요. 네.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에서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의총에서 단칼에 거절했고 유감스럽게도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도 그것을 보통 저희가 그런 중재안을 내고 그러면은 그것을 검토하고 하루 이틀 좀 검토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지난번에 1시간도 기다려 주시지 않고 그냥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법사위니 운영이니 과방이니 웬 밥그릇 싸움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보통은 국회의장을 가진 당이 반대 당이 법사위 위원장을 갖는데 법사위원회를 갖는 이유는 그게 카운터파트로서 마지막 수문장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 4년 전에 예외적으로 민주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같이 갖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임대차 3법이 통과돼 갖고 그때 전세 값이 막 폭등하고 월세가 늘고 네. 그래서 전세 대란이 벌어졌죠. 예, 그래서 집값이 막 폭등하고요. 네. 젊은이들이 집을 못 살 정도로 하여튼 나라가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갖고 네. 위성정당이 38개가 생겨서 무효표가 130만 표가 생겼던 것도 기억나실 거고요. 네네. 그리고 남북관계에 관련된 법률안도 개정됐는데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그냥 법사위에서 걸러지지도 않고 해갖고 위헌 판결로 효력 정지도 되고 그리고 검수완박한다고 그때 법사위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으니까 그 전에는 사기범죄 검거율이 17년도에는 79%였는데 그 이후에 22년도에는 58%로 급락해서 네. 단순히 이게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 그렇게 법사위라는 게이트키퍼를 민주당이 갖고 감으로써 국민의 삶이 더 괴로워진다, 어려워진다 이런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네. 실제 이제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과연 언제까지 보이콧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근원적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어떤 법안 재의결 또 저 재발의하거나 재의결하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2 요구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이제 네. 재표결할 때는 여당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다면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감안하면 이게 과연 이렇게 계속 보이콧하는 게 능사인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목소리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민주당에서 터무니없는 법들을 많이 대표 발의를 했고, 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국회법 같은 경우에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패스트 트랙이 그 숙려 기간을 통해서 한 330일에 걸쳐서 법안이 통과돼서 충분히 논의하게 돼 있는데 네, 그거를 그냥 75일로 줄여갖고 졸속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네. 그거를 통과시키면은 당연히 저희가 거부권, 다시 말하면 제2 요구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통령께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다시 넘어오는데 3분의 2가 넘어가면은 통과가 되니까 저희가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당연히 반대를 해야죠. 네네. 그러면 저희가 본회의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국민 입장에서는 어차피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또 이제 사회자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저희는 뭐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국정감사라든지 저희가 정해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영원불멸하게 국회 본회의장이라든지 의사당에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국민들에게 헌정사에 이렇게 유례없는 폭정, 다시 말하면은 저희가 일주일도 안 돼 갖고 의장 사퇴 결의안을 낼 수밖에 없는 이런 긴급한 현안은 그 원인 제공은 민주당에서 했고 그 민주당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저희가 좀 분명히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네. 자, 이런 상황에서 혹시 이 정도 조건이면 보이콧 철회하고 다시 이제 정상적인 국회 활동할 수 있다. 이런 제시할 만한 어떤 절충안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국회의장께서 그러면은 민주당과 우리 당한테 그럼 절충안을 갖고 와봐라 그래서 네. 법사위를 만약에 우리 국민의힘한테 준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그 이후로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냥 네. 거절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제안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법사위를 뭐 나눠서 뭐 합시다라든지 그러면은 법사위는 못 주니까 다른 상임위를 준다든지 보통 이렇게 민주당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국회의장님이 뭐 민주당에서 그런 안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해보자라고 중재한다라든지 하는 게 국회의 어떤 상식적이고 그런 전통적인 어떤 관례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은 저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공이 어떻게 건네오기를 저희가 사실 기다리는 상황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공이 저희한테 있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국민의힘이 15개 특위를 가동하면서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지금 민생 현안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통일부 장관을 불러서 오물풍선 등과 관련된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 등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할 거고요. 네. 이미 지난번에 그 민방위법을 개정을 해서 오물폭탄으로 인한 뭐 손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 법안을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이제 계속 노력을 해나가고 있고 민주당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정보부처 관계자 출석시켜 상임위 가동시킨다는 방침을 이제 밝혔고요. 상임위 현안 질의나 국정조사에 국무위원이 불출석할 때 뭐 고발 조치를 한다거나 뭐 청문회 한다거나 이런 방침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뭡니까?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뭐 정부에서
이게 대처할 수 있는 뭐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네. 자,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이 정부 부처 관계자들에게 대놓고 상임위에 나가지 말라 하고 업무 보고를 방해하는 행위가 뭐 여러 제보와 증언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입니까? 글쎄 그거는 주장인 것 같은데요. 네네. 네네. 자,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대해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사용을 건의할 뜻을 시사를 했습니다. 네네. 대통령이 계속해서 제2요구권 행사하는 상황을 만드는 건 대통령에게 뭐 큰 부담을 주는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요? 그래서 사실 그 제2 요구라는 거는 네. 상권 분립에 의해서 헌법에 보장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이번 정권의 제2 요구권을 통해 갖고 거부권이 행사된 게 14건이 넘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느껴지죠. 네네. 근데 이제 이전 정권에서 이보다 적었던 거는 사실 그 국회 다수당과 그 여당 그러니까 2당. 그 집권 예. 그러니까 대통령과 같은 당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은 거부권을 그냥 계속 일부러 양산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도 그렇고 방송 3법도 그렇고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이미 거부권이 제2요구권을 통해 갖고 이제 정부에서 거부한 법안을 걷장만 바꿔 갖고 계속 공세적으로 내고 있어요. 정부 여당에 네. 대한 아주 나쁜 이미지를 더 씌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여당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도 사실 민주당에서 밀어붙인 법안에 대해서 그 대통령실에서는 그때 4건인가 밀어붙였는데 한 건은 받아들이고 제 기억이 맞다고 그러면은 3건만 거부권을 행사했듯이 사실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무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건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겉페이지만 바꿔서 발의자만 바꿔갖고 시기만 바꿔갖고 계속 그렇게 공세적으로 제출하는 거는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그래서 그런 입법을 정말 정권을 흔들기 위한 도구같이 사용하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검찰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도 뭐 검찰의 창작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고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과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겠다, 납득하지 못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이중성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협상을 하면서 민주당으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법대로입니다. 법대로 하자. 네. 예, 저희가 그 협상과 어떤 전통을 지켜나가자고 할 때 계속 법대로 하자고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에 관련해 갖고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중형이 선고되고 이 절차를 하는데 이거는 법대로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너무 이중성이 드러났는데 제가 공소장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이 적용된 걸로 돼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라면은 이게 당연한 수순이죠. 그래서 수백만 달러의 자금이 오가고 있는 내용을 상식적으로 책임자 보고 승인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굳이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상식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 정치사의 불행한 일은 정말 이
여의도의 일당, 절대 권력, 이런 책임 있는 정당의 대표가 지금 무려 3개의 재판을 치르고 있고, 이게 기소돼 갖고 재판을 치르게 되면 4개의 재판을 치르게 되는데, 네. 일주일에 몇 번을 여의도에서 이제 서초동을 오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과연 그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이 말하자면은 이 재판을 하게 된 동기,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한 증오에 불타갖고 있을 텐데, 과연 국정 파트너로서 또 우리 정부에 대해서, 또 우리 사회에 대해서 증오심과 적개심만 불타 있을 텐데 제대로 된 의정 활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빨리 결론을 내야 되는 게 아마 국민들의 대체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사법적 영역에 대해서 그 협상 과정에서 박찬대 대표가 말했듯이 법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원칙을 세우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의 근심거리던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가 됐다. 그러고 이제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한 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나 입법 시스템이나 이런 전체 국가 시스템 자체가 흔들거린다, 이런 취지의 얘기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이 아마 위원장인지 그런 것 같은데요. 이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 이 구성 취지만 짤막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회 원구성서부터 해서 우리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급기야는 입법부를 이렇게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그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좀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막기 위해서 저희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막겠다, 그런 취지로 만든 겁니다. 네. 자,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룰이 확정됐습니다. 당원 투표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 자, 20%를 이제 다시 반영을 하기로 했어요, 민심을. 자, 그 취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가 지난번에는 당원 100%였는데요. 사실 당대표 선거기 때문에 당원 100%를 뽑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은 그런 당신만으로는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여론이 높았고, 그런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7대 3이니 8대 2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지만은 저희가 수고 끝에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번 변화를 통해서 좀 더 민심을 귀 기울이고 민심에 부응하는 그런 힘있고 또 스마트하고, 그리고 중도를 좀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대표를 뽑아서 저희가 이제 좀 이제 너무 비대위만 오래 하고 무력감에 빠져 있는데요. 이제는 좀 훌훌 털어버리고 좀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저희 뉴스레터 K에 출연을 했는데, 이번 전당대회에 누가 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논의하는 장이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참 절박함이 부족하고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좀 안이해 보이고 안주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되게 위기감을 느낀다 하셨는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런 면이 좀 포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요. 글쎄, 안에서 보는 거랑 밖에서 보는 거랑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적어도 매일매일 의총에서 만나고 대화를 나눈 의원님들이나 당원들은 그렇게 아니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1대, 22대 때 모두 저희가 대패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황골탈퇴하지 않으면은 당으로서 과연 존재 가치가 있나, 이런 심각한
그 고민을 하는 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번에는 정말 바뀌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포당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 정말 수도권을 포기한 정당이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저희가 수도권에서 표를 못 얻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네네. 이번에 정말 확장성을 좀 가지고 수도권 젊은 분들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호남과의 동행을 통해 갖고 저희가 전국 정당으로서 또 정부 여당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좀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좀 생겼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것을 위해서 다들 좀 치열하게 노력할 겁니다, 저희는. 네네. 자, 지난해 7월 순직한 해병대 최상병 어머니가 언론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최상병 일주기가 다 돼가는데 아직도 수사의 진전이 없고 빠른 수사 간곡히 부탁한다. 면서 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명예회복과 선처도 호소했습니다. 최상병 어머니의 편지 어떻게 보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당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그 편지 보고 울었어요. 너무 절절했는데요. 아, 그리고 그렇습니까? 이제 의총에서 어느 의원님이 그거를 저희한테 전해주시면서 했는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정당은 정말 큰일 난다라는 위기 의식을 갖고 네. 저희가 이제 추경호 대표님이 답장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 주요한 얘기는 정말 죄송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편지까지 쓸 정도로 저희가 여태까지 대처를 못했다는 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박정훈 단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수사단장. 네. 이게 재판 과정에 있기 때문에 뭐 선처를 바랬지만은 재판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는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재판 결과에 대해서 또 대통령이 재판 결과를 놓고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또 조치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건의를 하겠다는 이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최상병의 일주기가 7월 19일인데 그 안에 수사를 종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추경호 대표가 공수처와 경찰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9일 전에 수사를 반드시 종결하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토록 저희가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상병 특검법은요. 네. 더 이상 민주당이 이것을 앞에 표지만 바꿔 끼워갖고 계속 특검으로 활용하는 그런 정치적인 공세에서 벗어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 정말 진심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고 정말 그 최상병 어머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명예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정말 노력할 겁니다. 네. 최상병 어머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 사과와 진실규명 그리고 일벌백계.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 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